재산 때문에 가족을 버린 아들 마지막에 벌어진 대반전. 1. 평온했던 시골집에 스며든 그림자. 경북 진동리.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시골 마을. 78세 연분이 어머니는 평생 농사만 짓느라 고생했고 그 덕에 두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 큰아들 명수, 조용하고 묵직한 성격.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살며 농사를 일궈온 장남이었다. 둘째 아들 경민, 똑똑해 서울로 대학까지 보냈지만 직장을 전전했고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엉망이었다. 카드빚, 대출, 사채까지. 하지만 그는 절대로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항상 말하곤 했다. 우리 경민이는 도시서 잘 살고 있을 게야. 그러나 어머니의 그 믿음이 이 가족의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 이 사고 어머니의 낙상 사건의 시작. 폭설이 내리던 새벽.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 마당에 나왔다가 얼어붙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만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명수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엄마, 제발 별일 아니어야 하는데. 그런데 평소 연락도 없던 둘째 경민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병원에 나타났다. 엄마 괜찮아요?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계속 어머니 가방과 서류처를 향하고 있었다. 명수는 그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경민이 또 시작했네. 3. 둘째의 첫 움직임 은근한 탐색. 며칠 후 경민은 어머니 병실에서 명수에게 말했다. 형, 엄마 연세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재산 좀 정리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명수는 단호히 말했다. 엄마 멀쩡하다. 괜한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경민은 이미 마음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다. 박 회장님 땅이 꽤 됩니다. 그것만 옮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의 음성은 절박하면서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4. 어둠의 등장 사채업자 박 회장. 서울에서 내려온 사채업자 박 회장. 속셈은 단순했다. 어머니 땅 700평만 넘기면 대신 빚도 깔끔히 정리해주고 돈도 좀 남게 해줄게. 경민은 흔들렸다. 혹시 불법 아닙니까? 박 회장은 비웃었다. 불법이면 어때?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그 말 한마디가 경민의 마지막 양심을 무너뜨렸다. 변호사까지 데려온 둘째 첫 번째 충돌. 경민은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 한 명을 데려와 어머니 병실을 찾았다. 엄마, 병원비도 그렇고 형도 부담될 테니 정리 서류 하나 쓰자. 그러면서 문서를 내밀었다. 표지엔 의료비 대납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동산 전부 양도였다. 어머니는 글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거 뭐냐? 그 순간 지나가던 간호사가 우연히 서류를 보고 말했다. 어르신, 이거 부동산 양도 문서인데요? 순간 병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명수는 서류를 잡아채며 소리쳤다. 경민아, 이게 뭐야? 엄마 속여서 재산 넘기려는 거냐? 경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6. 첫 번째 반전 변호사의 양심 고백. 그때 변호사가 갑자기 명수를 조용히 불렀다. 사실 저도 박 회장 쪽에서 시킨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그 말만 하고 도망치듯 병실을 떠났다. 명수는 분노와 충격으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민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경미는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7. 둘째의 폭주집 침입, 도장 도난, 문서 사기가 들통나자 경미는 더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밤 11시 어머니 집에 불이 꺼지자 경미는 몰래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금고를 열어 도장, 통장, 공과금 영수증, 등기 서류까지 싹 훑어갔다. 그 모습을 마을 주민 박노인이 목격한다. 어이구야, 어머니 누워 계신 동안에 저게 지금 무슨 짓이고. 박노인은 곧바로 명수에게 연락한다. 큰일 났다. 내 동생이 연분이 어르신 집 털고 있다. 8. 마을 여론 폭발. 경미는 페류나 취급. 다음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둘째 아들 도장 훔쳤대. 어머니 누워 있는데 그게 사람이야? 저런 페륜이 어디 있노? 경미는 마을 어귀에서 욕을 먹어야 했다.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다. 연분이 어르신이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경미는 손가락질을 받으며도 자신을 합리화했다. 내가 조금만 가진다는데 왜 난리야? 형은 평생 엄마랑 살았으면서. 하지만 그 변명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9. 명수의 분노 폭발. 두 형제의 대면. 명수는 도장을 들고 있는 경민을 찾았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도장 훔쳐서 무슨 짓 하려고 했는데. 경민은 벽에 몰린 짐승처럼 소리쳤다. 형은 평생 엄마 옆에서 살잖아. 땅도 쓰고 집도 쓰고 난 뭐가 있냐고. 명수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가진 게 없으면 노력해서 만들면 되지. 가족을 훔쳐야 되냐. 형제의 고함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10. 경찰 조사. 둘째의 첫 번째 붕괴. 경찰이 출동하고 경미는 조사를 받게 된다. 주거 침입, 도장 절도, 문서 위조 시도, 증거가 명확해. 경민도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경민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냉정했다. 잠깐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11. 두 번째 반전.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불러 중요한 사실을 밝힌다. 사실 난 내가 훔쳐갔던 도장도 알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서 문서 내민 것도 알고 있었고. 명수는 충격에 빠졌다. 엄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경민이가 착하게 살았으면 아버지 유언대로 건물과 현금 절반은 내 동생에게 줄 생각이었다. 이 말에 경민은 그대로 무너져 울었다. 엄마, 그럼 저도 몫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다. 하지만 내가 욕심 때문에 스스로 찼다.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다. 12. 법적 조치. 사이다의 시작. 어머니는 단호했다. 경민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고소하겠다. 재산강요, 문서 위조 시도, 도장 절도, 주거 침입, 사채업자 연루, 모든 혐의가 경민에게 적용됐다. 명수는 말없이 서류를 도왔다. 형이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 동생이 미안하다. 경민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다. 13. 사채업자의 배신. 셋째 반전. 사채업자 박 회장은 사건이 커지자 곧바로 경민을 버렸다. 야, 내일이고 난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잠적해버린다.
결국 경민은 모든 빚을 혼자 떠안게 된다. 일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14. 재판 둘째의 파멸. 재판 결과 경민은 다음과 같이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사체 관련 강제조사 대상.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꼴 좋다. 어머니 속인 벌 받는 거라. 이제라도 정신 차리겠지. 15. 참회 경민의 변화. 이대로 끝났으면 이야기가 부족했겠지만 여기서 네 번째 반전이 나온다. 경민은 사회봉사로 요양원에 배정된다. 그곳에서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의 고독한 모습을 보게 된다. 씻겨주는 사람 없는 할아버지, 방문도 없는 할머니, 치매 노인을 혼자 두고 간 자식들. 경민은 거울을 본 듯한 충격을 받는다. 내가 엄마한테 저런 짓을 했구나. 그때부터 경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16. 편지 진심 어린 사과.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배달된 편지를 받는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빚이 무서워 가족을 내 손으로 버리려 했습니다. 이젠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편지를 읽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저놈이 사람이 되긴 하는구나. 17. 최종 사이다. 재산은 큰아들에게, 마음은 두 아들에게. 며칠 뒤 명수는 경민을 병원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말한다. 경민아, 내 재산은 넌 절대 손 못 대게. 전부 명수에게 줬다. 경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경민의 손을 잡았다. 내 마음은 너희 둘에게 모두 간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경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명수는 동생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정신 차렸다. 다시 시작하자. 형제가 아니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엔딩 멘트. 오늘 이야기는 욕심에서 시작해 파멸을 거쳐 참회와 가족의 회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사이다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